자, 또 하나의 논란이 있습니다. 앞서 계속 언급됐던 일타 강사 전한길 씨 집회 시위는 자유가 보장돼 있습니다. 이승환 씨가 그랬던가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그 논란이 광주에서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전한길 씨 등의 집회를 재차 불허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함께 보시죠. 광주시장 오늘 15일로 예고돼 있는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광주시가 불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치에 비유했어요. 극우보다 더 나아가서 나치에 비유했습니다.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공간에서 집회할 수 없다. 5.18 민주광장에서 극우 집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른바 극우, 나치의 비유를 하며 집회를 불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전한길 씨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아니 전한길이든 누구든 간에 광주 와서 집회하는 건 민주주의잖아요. 그럼 합법적이고 폭력도 아니라 평화 집회를 여는데 그거를 광주시장이 나서가지고 오라 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극우, 전한길이가 극우라고요? 전 노사모 출신입니다. 광주시장이 뭔데 왕이에요? 이래라 저래 마음대로 하게. 광주 정신, 5.18 희생 정신이 위배된다고? 거꾸로 묻고 싶어요. 5.18 정신이 뭔데? 저보고 광주 5.18이 어긋난다고? 한 번 더 말하면 그런 거는 독재입니다. 이른바 극우몰이를 넘어서 이제 나치로 비유했다라는 논란과 함께 광주가 특정 정당, 민주당의 전유물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광주시장이 왕이냐, 독재다라며 강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자, 대구시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 잘 아실 것 같은데 권영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강기정 시장 권한도 아니죠. 집회 시위 신고는 경찰이 하는 거고요. 근데 강기정 시장이 이걸 이 극우의 광장이 아니다 그러면서 5.18 광장에서는 저 집회 불허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의 이중성과 폐쇄성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죠. 5.18 광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상징이잖아요. 예. 5.18에 참여했던 그 많은 희생자들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란 게 뭡니까?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시위의 자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강기정 시장이 자기가 재단해서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5.18 정신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전한길 씨가 또 극우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유튜브를 잘 안 봅니다. 유튜브 봐서는 세상 돌아가는 걸 균형 있게 제 입장에서는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유튜브를 보지 않는데 하여튼 전한길 씨가 요즘 화제가 되고 또 전한길 씨를 극우로 모는 프레임이 작동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 강연했던 거, 연설했던 걸 쭉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저 사람이 했던 얘기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경험에 있어서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대통령이 오죽했으면은 경험까지 갔겠냐. 그래서 자기는 계몽령이다라는 것까지 동의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몽령이라 그러면은 그걸 마치 그걸 극우라고 표현하면 잘 안 되죠. 그리고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경험에 대한 행위는 이거는 지금 다툼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란이라고 몰아갔던 사람들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대통령이 내란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세력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는 대통령이 국회를 군을 동원해서 장악해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계엄 해제를 못하게 하려고 들어가서 끌어내려고까지 지시했다라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싹 다 잡아들여 정치인들 체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5차 변론, 6차 변론이 있으면서 이것 자체가 다 깨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아니 윤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입을 맞춰서 저렇게 진술이 번복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저 민주당 TV, 김병주 TV에 나가서 특전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가서 대통령이 무슨 뭐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인원인지 요원인지 의원인지도 불명한 걸 끌어내라고 하고 계속해서 말이 바뀌는 그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왜 전부 다 신봉하냐 이거예요.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거기는 해외 파트이기 때문에 뭐 이 국내 정치인들에 대해서 위치를 추적할 능력도 없고 체포할 권한도 없는 곳인데 그 사람도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특정해서 누구누구를 체포하라는 목적어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인영 방책사령한테 전화했더니 여인영도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 대통령이 뭐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불렀는데 그것도 자기가 왼손으로 써가지고 그거 누군지를 몰라서 자기 보좌관한테 다시 정서시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러한 진술은 다 인정을 하고 어떻게 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아니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진술이 검찰 단계에서 바뀐 것하고 이렇게 바뀐 것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또 오염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전한길 씨도 그런 거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불공정하다고 보고 또 그걸 얘기했더니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부정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도 있으니 선관위 보고 이걸 좀 객관적으로 해라. 그리고 너들 그동안 해왔던 거 보니까 1200명이나 불법 채용했던 너들의 도덕성은 뭐냐? 너들은 감사원 감사 제대로 왜 안 받냐? 이런 걸 얘기한 걸 가지고 민주당이 선관위를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전한길 씨를 고발하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한길 씨를 극우로 모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 강기정 시장이 오바했어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기정 시장이 전한길 씨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사과하고 또 그 5.18 광장에서 열린 광장에서 하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보장해 줘야 되죠. 근데 아마 강기정 시장 입장에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년이 지방선거예요. 강기정 시장은 다시 재선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당과 이재명 대표의 눈치 안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는 지금 아마 상당 부분의 민주당의 의원들 보면은 그런 충성 경쟁이 에러를 낳거든요. 양문석 씨의 아까 저 발언도 충성 경쟁에서 나온 에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이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인지를 지난 공천 과정에서 봤거든요. 그냥 비명이면 행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방자치 내년에 공천을 앞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충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 자체가 5.18 이 도시의 시장이 5.18 정신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하는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구구머리도 가당치 않고 광주시장에게 권한도 없다라는 말씀. 더 나아가 강기정 시장이 전한길 씨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광주 출신 김유정 전 의원께도 묻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저런 말씀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도 불법 계엄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다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전한길 씨가 뭐 3월 1일 3.1절 이후부터는 또 뭐 이런 집회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기준점이 3월 1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뜬금없이 이 전한길 씨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서 선동하고 다니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계엄은 미친 짓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뭐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 일요신문 인터뷰하면서 부정선거의 근거가 뭐냐고 얘기하니까 근거를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주장했던 바를 명확하게 이유를 대지 못하면서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본인이 계속 질주하다 보니까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고 또 본인의 그 연설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보니까 더더군다나 멈출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특히 강기정 시장은 뭐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본다거나 내년 선거를 뭐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 눈치 안 보는 분이에요.
그리고 과거 국회에서 행안위하고 하면서도 소신껏 했던 그 강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소신대로 전 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5.18 국립묘지가 어떤 곳입니까? 전두환 계엄군에 의해서 짓밟힌 그 광주의 민주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곳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12.3 계엄 선포가 됐을 때 특히나 뭐 전 국민이 다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 했겠습니다만 광주 특히 여전히 뭐 실종자가 700명 이상 된 이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이 받았던 그 트라우마, 상처에 덧나는 그런 상황들은 굉장한 공황 상태까지 유발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라고 지금 전환기 씨가 와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저렇게 설쳐대는 것이냐, 저는 충분히 불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 전환기 씨가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했을 때 광주 시민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18 민주광장이 어디라고 전환기 씨가 와서 선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본인이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왜 그런 연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 거길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왜 부정선거인지에 대해서 그걸로 출발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서 어디 5.18 민주광장을 모욕하러 오겠다는 겁니까? 이제 그만두십시오. 자, 그런가 하면 네, 권은진 의원님. 전환길 씨가 5.18 광장에 가면은 광주 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예. 동의 어렵고 그동안 전환길 씨가 역사 강사로서 교사로서 5.18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는요. 5.18 정신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과거에 그 뭐 우리 당에 조금 생각이 조금 이 우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은 극우라고 보는데 5.18을 폭동이라고 얘기했을 때 전환길 씨 나서서 왜 이게 폭동이냐. 그분들 덕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앞당겼다. 그 광주 5.18의 희생자들 덕에 이 폭동 아니다.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대변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개정해서 그 헌법에 5.18 정신을 넣어야 된다. 4.19와 동시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환길 씨는 5.18 정신을 훼손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저항했던 사람이고 5.18 정신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저는 폄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무슨 정치적으로 전환길 씨가 광주에 오거나 집회 나가는 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나 또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탄핵 집회보다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찬성 집회보다 한 10배나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아가는 과정 속에는 저는 전환길 씨의 역할도 없잖아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못마땅하거나 그게 걱정이 되거나 한다고 해서 5.18 분과 관련 5.18 정신에 대해서 바른 얘기를 했던 전환길 씨를 마치 5.18을 폄훼한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5.18 광장에 오지도 마라. 이렇게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 그런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전환길 씨가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도 그렇게 가르쳤다면 지금 왜 저러고 다닙니까? 5.18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했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 광주 시민들에게는 완전히 5.18 정신에 대한 모독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지금 하고 다니는 모습은 과거 본인이 5.18 그 정신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인식 가지고 가르쳤다 손 치더라도 지금의 모습과는 과거의 전환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광주 시민들이 그걸 두고 볼 수 없거든요. 거기에 와서 5.18 광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 내면서 연설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도 동의할 수 없고 그런데 불상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미연에 방지하는 게 맞죠. 그거 보면서 국민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또 왜곡해서 또 보도가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막자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전환길 씨가 이렇게 반박하면서 독재라고 얘기할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5.18 관련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역사인식이 어떠냐 이것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예. 일단 이제 비상계엄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뭐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헌법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쟤는 뭐 이념을 떠나서 그러면 광주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 것이 아니에요. 광주시장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광주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그 사람도 광주 시민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자신들의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는 보장이 돼야지 이걸 아주 그냥 원천적으로 막는다? 그건 뭐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구 폐쇄하는 이유 자체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불상사 때문이다. 아니 불상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매일 시위 집회하잖아요. 양쪽에서. 예. 불상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경찰이 알아서 하는 거고 알아서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한규 씨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광주시장, 광주 시민이 뭐 많은 시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극우라고 할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집회에 대해서 막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막을 수 있겠죠. 전한규 씨가 내란 선동죄로 처벌을 받는다랄지 그걸로 인해서 역사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은 과정이잖아요.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과정인데 민주당이랄지 야권에서 볼 때는 명백히 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아예 뭐 집회도 안 되고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광주에서는 그것은 사실은 헌법 위반이죠. 자, 다양한 의견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대통령의 헌재 심리도 이제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50분 변론 후에 종결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 헌재가 앞서 이 형사소송법 적용 여부와 관련된 논란과 마찬가지로 이 헌재가 너무 속도에만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대통령 측의 항의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50분 변론 후 종결. 50분 변론 후 종결. 최상목 권한대행이 증인 신청을 한 것도 이제 헌재가 기각을 했고 국회 측 최대행 측이 각각 15분 변론하고 바로 종결을 했다. 하지만 선고를 언제 할지는 밝히지 않았다라는 대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